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된 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나 확산하는 일이 반복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지금 그 남안동에서 직접 영상을 찍어준 제보자분과도 통화했는데 굉장히 직접 찍은 영상 보더라도 상당히 심하던데 이게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 지나서 거의 청송까지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더 번지지 않게 어떻게 뭐 방화선인가 방어선 이렇게 이거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인가 보죠. 지금 그 어려움이 있나 보죠. 네, 지금 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을 하는 사선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굉장히 광역적인 부분에서 화선이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노력은 해주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자연적인 바람이라든가 건조도를 넘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진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전망이지만 예. 거의 지금 무력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의성 산불 진화율이 정오에 60%, 오후 3시에 62%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제 강풍이 이어지면서 다시 낮아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진화 속도에 좀 어느 정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앞서 그 리포트 보면 시속 20km/s를 넘는 네. 초속이죠. 예, 그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진화대원 분들의 노력만 갖고는 사실 이제 굉장히 광역적으로 걸쳐져 있는 이 화선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람이 약하면 연기 정체로 헬기 운영이 또 어렵고 또 바람이 강하면 불길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상 조건에 따른 진화 전략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방화선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의 방향들 지금 이제 당초에는 서풍이 불다가 어제부터 남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의성을 중심으로 보면 북쪽 방향으로 지금 북진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북동진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화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방화선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소방 헬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연제들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그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부를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산불이 진행하는 방향의 방화선을 구축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이제 산 정상 쪽으로 산불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산 정상 부분에 뭐 전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할 부분들은 지금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도에서 보면 그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예. 안동시라든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으로 이 산불의 영향이 가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민가라든가 주거 지역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화선을 충분히 1차, 2차, 3차식으로 충분히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주불이 계속 어쨌든 그 타오르고 있어도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있더라도 거기에 방어선을 꼭 치는 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14,500여 헥타르가 불에 탔답니다. 그러니까 화선이 245km 굉장히 긴 화선인데 거기서 남은 화선이 한 100km 좀 못 되네요. 93km는 여전히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에서 난 그 산불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뭐 알려진 거에 의하면 역대 이제 3위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산불이고요. 그러니까 동해안 산불이 1위인데요. 여기에 아직 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네.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북동진하면서 피해 면적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예.
이 의성 산불이라든가 네. 이 산천 산불, 이 지금의 산불이 예. 굉장히 역대급으로 피해가 발생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방화선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고 이제 그 확산한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방화선을 다시 만드는 거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야간에는 소방 헬기도 지금 기동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방어를 해야 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화선이 확대돼 나가는 것을 막는 거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담을 보면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불을 끄고 저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이런 피해를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뭐 지자체라든가 해당 분들이 좀 더 분발을 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영상 찍어준 남한동 IC를 지나다가 찍어주신 제보자분도 정상적인 그 진행길을 가고 있는데 앞서 갑자기 유턴한 차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가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차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그 상황도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네네, 다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제보자분은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통제해주는 그 기관들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방도 상황이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상황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네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톨게이트를 차단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이차적인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산불이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지금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헬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가 모두 50대고 이마저도 산불 주력 헬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군 당국이 헬기 146대를 산불에 투입을 했습니다. 충분하겠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산불을 제어하는 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까모프 헬기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과거에 이제 불곰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차관을 주고 대신 이제 그 헬기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 까모프 헬기가 사실은 소방 헬기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헬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물을 퍼올리는 능력이라든가 한 3,000리터 이상을 또 한꺼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방 헬기로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네. 지금 러시아에서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뭐 여러 가지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기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력이 되는 이런 까모프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야간에 운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헬기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입체적인 작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헬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엽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살포하는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용 헬기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개조해가지고 산불 헬기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진화 대원분의 그 피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진화대원 5명의 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된 상태가 있었었고 그 전에 돌아가셨던 분도 2분이 통신이 두절된 이후에 또 발견이 됐었는데 그 전에 진화대원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방관 분들인가 보다 싶었는데 소방대원과 진화대원 분이 다른 역할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진화대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소방청이 아니라 이제 산림청 소속의 어떤 분들이고요. 예. 네. 사실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막 스페셜한 교육을 받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공공근로 사업하듯이 예.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그런 진화대원으로 이렇게 좀 교육도 하시고 유사시에 어떤 보조적인 업무로 투입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또 고령의 이런 진화대원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매뉴얼을 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체력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화해서 그러니까 후방에서 지원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사선에 근접해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현실을 인정하는 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화대원 분들은 소방관 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인데 진화대원 분들은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은 그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불이 산청도 그렇고 4일 5일 계속 밤새 계속 24시간 뭐 곱하기 뭐 5, 1억 정도로 계속 쉴 틈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 소방대원분들, 진화대원분들 피로도가 쌓이면 이것도 진화하는데 악영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진화대원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잔불 정리하는 예. 이런 수순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금 뭐 사흘 나흘 계속해서 투입이 되면서 이런 피로도가 가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가소방령이 동원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컨대 이제 도심이라든가 이제 산불과 영향이 없는 지역의 소방력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충분히 시켜줄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네, 이 산불을 잠재울 비 소식이 정말 간절해지는데요. 27일 비 예보가 있는데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 지면을 적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화선 진압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네. 이제 5mm 정도로 아주 극소량이라고 한다라면 그 영향이 좀 그 미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의 건조도는 낮춰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그 실제로 의성산불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수관 화재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산청 화재의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예. 그러니까 지표화 형태로 지상에서 이제 불들이 이동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에 낙엽이라든가 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들어가는 형태고, 네. 실제로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탄화만 되고 나무가 이제 전소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의성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크라운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수목의 꼭대기 부분이 마치 왕관처럼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라운 파이어가 되면 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여러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비화 현상이 굉장히 극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따라서 굉장히 광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걸 사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그 수관 화재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뭐 좀 다른 맥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소나무 사랑이, 그러니까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침엽수를 네네. 조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참나무 같은 이런 활엽수림대가 형성이 되면 예. 어느 정도의 이제 방아선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침엽수라든가 이런 소나무들이 이런 수관 파이어가 돼서 더 광역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관 화재라는 게 그러니까 나무의 그 머리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불이 네. 나와서 그게 그 비화되면 더 많이 확산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불에 원래 더 잘 타는 거예요, 나무예요? 그렇습니다.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송진이라고 네. 하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이런 예. 액체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송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촉진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열량을 예. 순식간에 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 그 보도해 드릴 때 각 지역별로
그 진화율을 말씀드리는데 진화율이 계속 달라집니다. 이게 진화율이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 확산 속도랑 그냥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속도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방화선이라든가 이런 사선 구축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산에서 저쪽 산으로 전이가 되는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막아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수관이 되면 네. V자 패턴으로 그 산불이 올라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당 길목을 빨리 차단을 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지금 강풍의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